자, 이제 제3절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이죠.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갖다 본다면 부근의 지가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식 중에서 부근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그러면 이걸 갖다 집단적으로 택지를 갖다가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 그걸 갖다 무슨 방식이라죠?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시행자 중에서는 누가 못하느냐? 얘는 못합니다. 조합을 제한하고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시행자 중에서 공공시행자가 있겠고 민간시행자가 있는데 민간시행자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소유해줘. 먹고 튈까 봐. 그리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자, 절차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차는 이 법을 먼저 따라가고 이 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토지 보상법을 준용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나 이 토지 보상법을 준용하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앞당기죠. 사업인정 고시가 앞당기죠. 어느 때까지? 세부 목록을 고시할 때까지. 그 다음 재결 신청 기간은 어느 날 똑같습니다. 재결 신청 기간은 다 무한대로 연장해 주는 거. 사업 시행 기간 내 한다. 그 얘기했죠. 무한대로 연장보다는 연장해 준다는 건 사업 시행 기간 내 한다 볼 수 있겠죠. 방법은 자, 여기 방법을 보면 방법은 현금이 최고죠. 근데 뭐로다 줄 수 있다?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 공급하는 방식 중에서도 원형지 공급이 있습니다. 원형지 공급은 전체의 3분의 1 범위를 산다. 왜? 일반 공급이 있죠. 그러면 자, 이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죠.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지정권자라도 시행자이죠. 시행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자, 무슨 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준용하도록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을 준용한다. 그 다음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오케이. 맞죠. 이거죠. 그 다음 국가가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는 국가는 지방자치는 공급할 수 있는 원형지가 있습니다. 그 원형지는 얼마를 기점할 거냐? 3분의 1을 기점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5번 보면은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그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에 상환할 토지 건축물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성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러면 옳은 것 자체를 갖다 본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 3번만이 옳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 그랬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채권이 무슨 채권이냐? 이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입니다. 공공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고 민간시행자도 발행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토지를 수용하면 자, 지방자치단체는 여기 속하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동의요건이 필요 없죠.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 미리 받는 걸 갖다 선수금이라 그래요. 선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죠. 받을 수 있어요. 없다는 것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4번 시행자는 학교를 설치하거나 학교 설치를 하기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용하는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면적의 3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동일한 내용 가지고 가져갈 때 항시 같은 입자에 있는 걸 명확하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여기 있는 것처럼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원형지를 갖다 보게 되면 여기 있어요.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여기 시행자가 있어요. 사업 시행자가. 이 사람한테 제출합니다. 거기 갖다 조건부를 붙여서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이 시행자가 원형지 공급개발자가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보면 제일 먼저 어떤 경우가 있는가 봐줘야 되겠죠. 원형지 공급개발할 때 제일 먼저 들을 것은 바로 얘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겠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이 있습니다. 정부 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등에 의해서 공모에 선정된 자가 있어요. 여기까지 애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기가 직접 자가는 학교나 공장 용지로 쓰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완료돼서 공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 방법과 가격이 중요하더랬죠. 공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 할 거냐. 자, 여기는 수의 계약이 원칙이죠. 상대방이 특정된 이것은 수의 계약에 따라서 할 거 아닙니까? 나 여기 학교나 예를 들어 가져간다면 경쟁 입찰. 근데 경쟁 입찰한다 할지라도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수의 계약하는 거고. 여기 가격은, 여기 가격 있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가격은 이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공사 비용을 합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원형지 공급계획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매각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매각 제한 자체를 안 받는 애가 있어요. 국가지단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계약제로부터 10년 나의 공사 완료해서 공부할 때로부터 5년 먼저 끝나는 걸 기점으로 한다. 볼 수 있겠죠. 요게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답을 볼 수 있겠네요.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 개발자가 될 수 있다. 맞죠? 직접 공장 자가용으로 쓴다는 것 가능하다고 분명히 있죠. 그 다음 2번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의 토지 면적 3분의 1 내에서 면적만을 공급될 수 있다. 맞죠?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는 원형지의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네, 이게 틀렸네요. 4번이. 원형지 공급 가격은 여기 있죠? 원형지 공급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원형지 감정가격에다가 공사비를 합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원형지 개발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부터 5년 내 매각 제한 받지 않죠. 매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니까 매각할 수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다음 똑같은 겁니다. 4번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맞죠? 그래서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를 갖다 원형지라고 한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는 소리죠. 그 다음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맞죠? 그 다음 원형지 개발자가 지방자치세 매각 제한 받지 않습니다. 틀렸죠. 10년 만에 매각 제한 받지 않는 거죠. 그 다음 4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개발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부 가능하다. 당연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제입찰 방식으로 하며 경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수의계약 방법. 자, 그래서 이쪽 가봅시다. 여기 있죠. 원형지 학교용지나 공장지를 직접 쓰겠다면 경제입찰.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무슨 계약? 수의계약에 의한다 하는 걸 정확하게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의 정답자 찾으려면 앞에 있는 가격 때문에 틀렸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겠죠. 자, 뭐였다며? 3번에 보면 여기 보면 지방자치는 매각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옳은 것.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자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오케이. 지정권자 아닌 자가 하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가 잘못됐냐. 공급계획에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원형지만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X. 그 다음 그래서 가장 조심할 게 이건 뭐라고 조심하면 채권 발행하는 거 조심해줘야 돼요.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자, 승인받는 건 어떤 경우냐. 원형지 때만. 그 다음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는 추천 방법이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죠. 여기 일반 공급에서 본다면 일반 공급은 민간은 경유주의를 통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럼 공급 방법은 뭐에 의하냐?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 바로 뭐냐? 원칙이 뭐냐? 그러면 여기는 경쟁 입찰입니다. 원칙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 잘 아셔야 돼요. 예외. 우리가 일반적인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이냐면 추천 방식. 그래서 추천 방식을 잘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이렇게 세게 발음한 적이 있어요. 추천 방식. 원래 단주공장, 단주공장 이런데 좀 세게 발음해서 단축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추천 방식이니까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그다음 주택법에서의 그 주택건설용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임대주택건설용지, 그다음에 공공택지, 공장용지입니다. 그것인가 하면 여기 수의계약을 차결한다. 그러면 공소협상
가기 2회 이상. 자, 이게 뭐냐? 우리가 봤을 때 공공시설 용지는 수익이 약합니다. 최소한 시설을 유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줘야 되죠. 협의 양도한 사람, 나의 채권 받은 사람, 가치가 현저히 낮아서 안 되는 사람, 또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수익이 약합니다. 그럼 방법이 이렇다면 이제 가격이 문제되겠죠. 가격은 원칙적으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 감정가격.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인 경우 있어요. 되게 정책적이죠. 정책적인 거. 네, 공공시설이죠.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보면 당연히 대답할 수 있네요. 자, 여기 주택법에서 공공택지 단축 공장 추천 방식이죠. 다음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의 감정평가사의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평가 맞네요. 여기에. 다음 공공청사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계약. 수의계약. 그래서 여기는 3번이 옳은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없다. 수의계약 방법을 할 수 있죠. 채권. 바로 뭐였어요? 공소, 협상, 가기. 그래서 상환 채권을 받았다면 수의계약을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자,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감정가격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감정평가 이하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국토의결 및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장 할 수 있어요. 근데 사회복지부터는 사회복지법인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 유류는 제외. 유류니까 제외다 하는 걸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로서 제외가 된다. 아셨어요? 자, 이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 하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지금까지는 수용 방식을 했고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한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자 있네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이라면 가격이 비싸거나 알겠죠? 공공의 효용 증진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해서 동가치 걸 돌려주는 거. 자, 무슨 가치? 동가치 걸 돌려주는 것을 무슨 방식이라 한다? 바로 환지 방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이 환지계획 작성할 때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 걸 정확히 하시면 되겠고, 사항. 자, 환지 설계에 있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있어요. 필지 권리별로 청산대상 토지 명세가 있어요. 다음 채비지와 보류지에 관한 거죠. 청산금 결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 시 하는 거죠. 환지 처분 시 한다.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환지 처분 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거 말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간다면 뭐 있느냐? 입체 환지 처분의 규모, 방법,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5번. 그 다음 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가란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이전한 방식. 자, 그대로 옮겨가요. 평면 환지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자리 환지라고 그러죠. 평면 환지, 제자리 환지. 그래서 평면 환지, 제자리 환지. 그 다음 환지 전에 토지나 건물, 무허 건물을 제외하고 나서 권리를 건설한 구분 건물을 준다. 입체 환지.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네요. 1번이 정답이네요.
평면환지와 입체환지다.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구 번 문제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9번 문제.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사업시행 행정청이 아님. 그러면 결국 비행정청이라는 얘기예요. 환지계획 작성했으면 자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틀렸네요. 환지계획 작성은 비행정청만 이렇게 받는데 인가받는 거죠. 비행정청만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인가받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건축물 금전으로 청산했다. 그러면 변경은 맞지만 인가받을 필요 없어요. 경미합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에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토지를 환지에서 제외할 수 동의가 있어요. 동의하지 않는 경우니까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오케이, 맞죠. 4번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에 대해서 물론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아니죠. 자, 종전 토지의 임차권은 그대로 옮겨갑니다. 그대로 옮겨간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옮겨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했던 임차권은 그대로 옮겨갈 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실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거 계약 해지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환지계에서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소멸이 아니라 떠나겠다는 사람은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 날 소멸시켜야죠. 그러니까 다음 날 새로운 주인이 옮겨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네요. 그 옳은 것은 몇 번뿐입니까? 3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비행정청만 자 시장군수청에서 인가받는다는 걸 잘 아시고 있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러면 인가받는 것이지만 경미한 경우는 강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우리는 환지 부지정 때 소유자의 신청 또 임차권자의 동의인데 임차권자가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의 동의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가서 부지정 못한다는 걸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의미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10번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정리해 볼 때, 자, 가져가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조합인, 자기네요. 조합인 시행자가 면적시로 환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 계획구역 평균 토지 부담률 얼마인가. 자, 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보유지 면적 마이너스 자 무상귀속 또 시행자 소유 그래가지고 나눈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환지 계획구역 환지 계획구역 면적 마이너스 무상 귀속하고 시행자 소유한 것 해서 빼서 나눠가지고 백분율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 가져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다 집어넣으면 자 우선은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보유지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16만 500이네요. 자, 마이너스. 자, 무상으로 가져간 게 얼마입니까? 무상으로 기록된 거 2만. 그래서 또 시행자 갖고 있는 거 3만.
3만 원 빼버리면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 환지구역 면적이 얼마입니까? 20만 마이너스 3만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 계산해 보면 기록적으로 나오겠죠. 기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입장에 있는 걸 갖다 빼어서 우리가 뭐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되면 45%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이렇게 구하는 공식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면 4.45%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의미의 것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자, 아까는 면적식인데 이건 평가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얼마냐 그랬죠. 비례율. 비례율. 자, 이 공식도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거냐 하는 걸 봐줘야 되겠죠. 평가식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볼 수 있죠. 종전의 것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자, 우리가 환지 전에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환지 전에 건축물 토지의 평가액이 40억이고 공사비가 20억 드는 거고, 그 다음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미 조성됐다 그랬죠. 된 걸 얼마나 가치가 올라갔죠. 얼마 올라갔어요? 종전 환지전에서 40억짜리가 80억 올라갔어. 근데 거기 총 공사비가 20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 갖다 해야 될 거냐면 이런 걸 아셔야 되겠죠. 자, 우선 여기서 요 공사비 뺀 거만큼 그러면 60억. 그렇죠? 60억. 그러면 종전에 있던 가액이 얼마입니까? 40억. 그렇죠? 이걸 갖다가 100분율로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 1은 4, 4, 5, 20, 150%네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이 150%가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서 권리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만약에 권리가액을 구하라. 그러면 걷다가 1.5 구하면 이게 이 사람이 오른 가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도 같이 공부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다음 12번 보도록 해봅시다. 12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자, 목적에서 보류지를 정하겠죠. 당연히 맞는 얘기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처분할 수 있겠죠. 네,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중에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을 조성해다. 자, 채비지를 갖다 어떻게 해요? 집단화 조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이거 채비지니까 집단지로 조성해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집단화 조성을 요구할 수가 있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5번 봅시다. 5번 보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얘기했죠. 환지 처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채시보환 이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정한 거, 보류지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 그래서 앞으로 할 때 명시처럼 했죠. 채시는 보환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한다. 그래서 채시보환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다는 걸 잘 아실 수 있겠네요. 다음 13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환지처분. 우리가 환지처분하면 종전토지에 가름하는 처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본다면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겠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나가서면 권리관계 이전 확정된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채시, 보, 환. 역시 다음날 채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자. 그 다음 입체, 환지, 처분에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일부로. 그렇죠? 일부로 기속되죠. 그 다음 나가서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결정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환지 부지형 토지, 환지 처분 공고 종료일에 소멸된다는 것. 그 다음 행정상, 재판상 전속 처분은 종전토지에 남아있는다는 거. 소위 영향력이 없다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보여주면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남는 거죠. 그러나 단 실익이 없다, 새로운 도로가 났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에 소멸되는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그 효력에 대한 가장 기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환지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본다. 환지에 정하지 아니한 거. 정하지 아니한 환지처분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본다. 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환지계에서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죠. 그래서 정해진 환지는 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해진 환지는 다음 날 종전토지로 본다. 당연히 옮겨갔죠. 자,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 어느 날? 다음 날. 맞잖아요. 그 다음 환지 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친다. 영향 미치지 않죠.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는다 그랬잖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종전토지에 남는다. 정확히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 공고된 날 끝난 때 소멸한다. 자, 여기 이쪽 가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종전토지 남지만 실익이 없으면 환지처분 공고 종료일에 끝난 때 소멸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채비지는 누가? 시행자. 보류지는 누가? 환지계에서 정한 자라서 4번은 맞죠.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고. 그 다음 5번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 확정된다. 자, 확정은 어느 날? 다음 날. 당연히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종전토지에 그대로 남는다. 이 소리 아닙니까? 다음은 이제 청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산금이라는 건 과부족금을 금전적으로 처리해 준 걸 청산금이라죠. 과부족한 거를 금전적으로 처리한다. 이걸 청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서 금전을 처리한다. 맞죠? 그래서 과하면은 가서 뭐 할 거냐? 가서 징수해버리고 부당이 되니까 부족하면 가서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이다. 네, 2번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한 때 청산금이 결정할 수 있다. 자, 과수 토지다 그랬어요. 미리 떠나겠다. 그러면 미리 결정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떠나겠다. 그럼 알았어. 미리 줄게. 되겠죠. 다음 토지의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에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맞죠? 너무 작겠다. 떠나겠다. 그래 알았어 떠나. 내가 돈 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 자체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 때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자 틀렸죠.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습니다. 왜 없어요? 있어요. 분할징수, 분할교부가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이미 어느 날 다음 날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소멸한다. 오케이. 그러면 틀린 것 고르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까? 4번이 틀렸죠.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이전에도 청산금을 져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준공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랑 관련됐어요? 준공검사. 우리가 이제 준공검사가 있고 이제 부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준공검사 전에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채비지는 시행자가 먼저 팔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장과 의뢰해서 준공검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 끝난 분에 준공검사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공사를 끝난 때에는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당연히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 완료한 때는 완료 공고를 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앞에 것이 틀렸습니다. 자, 1번이 틀렸죠. 그 다음 이제 제일 도시개발법의 제일 마지막 파트죠. 자, 제 4절에 있는 비용부담입니다. 자, 이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비용부담. 자, 비용부담. 1번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이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시행자 부담. 원칙적으로 다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자 부담이 원칙은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지방자치단장이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은 소멸시효를 상한을 더 기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이자 들어가니까 2년. 맞습니다.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원, 녹지, 조성비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자, 이 규정 그대로 있습니다만 일부가 또 개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면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에 수용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에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맞습니다. 다음 5번
도시개발 사업에 관해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 대도시장과 시도안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대도시장하고 시도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정할 거냐? 가서 국토장관과 미리 의사를 해서 하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공개시설채권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자,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 공공시행 민간시행이었지만 얘는 지방자치 장이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 조합은 수용할 수 없어요. 채권 발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도시공개시설에서 필요한 비용을 한다면 도시개발채권으로서 시도지사, 소위 지방자치 장이 발행하는 거죠. 그래줘야 되겠고. 그 다음 2번 토지상환채권은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시 가서 채권원부에 주소 성명을 기재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것이고. 다음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채권입니다. 무기명증권으로 자 등록하거나 무기명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도사가 도시개발채권에 발행한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 승인은 맞네요. 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을 다 가져갔고요. 이제 다음 강좌의 경우는 이제 제 차트 3에 있는 뭘 나가겠느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여러분 가장 많이 싫어하는 파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